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재미있는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당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은 저의 동서와 관련된 사연이에요. 참 거칠고 모진 인연이라는 생각에 때로는 끊고 싶은 인연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둘도 없이 끈끈한 사이가 된 우리 동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남편은 저희 회사 동료의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첫 만남에서 느꼈던 생각은 참 듬직하다라는 거였어요. 덩치도 좀 있었지만 사람이 행동하는 게 차분하고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서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어린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이 사람도 절 좋아하게 되면서 저희는 만남을 쭉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을 가지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사람 보는 눈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로 깐깐한 사람이냐면 평소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늘 법에 민감하고 저희 역시도 매우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고 심지어는 저희가 학교 다녀와서 친구들 뒷담화하는 것도 엄마는 호되게 혼내셨던 분이었죠. 그만큼 사람 사는 도리에 민감하시고 법을 깐깐하게 지키며 사시는 분이셨기에 물건 하나를 사도 매우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에게 제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는 건 정말 사람이 진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었기에 내심 속으로 뿌듯하기도 했었답니다. 또 시댁에서도 절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기에 저희는 가족들 사이에도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죠. 아이고 우리 이쁜이 왔네. 우리 아가 언제 내 며느리 되려나. 내가 입이 닳도록 내 아들 보고 빨리 우리 아가한테 장가가라고 했는데도 도통 내 말을 안 들어. 이 시엠이 아주 애가 달아 애가.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조금씩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저 어머님 며느리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시집 올게요. 그래 예쁜 우리 아가.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그래도 늘 행동으로 절 아껴주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늘 시댁에 놀러가면 제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시댁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어탕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면 늘 저희 부모님 것까지 사주시면서 사돈지간의 사이도 돈독했기에 저는 항상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흠이 있었다면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비 동서였던 이 사람은 저랑 남편이 결혼한 시기보다 2년 먼저 시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동서가 참 철이 없고 골치 아픈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평소 행실도 좀 가볍고 철이 없는 경향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한 번씩 꾸중을 듣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철딱서니가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도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양쪽 사돈끼리 그동안은 저희를 통해서 왕래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어려운 자리를 동서는 한마디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동서네는 저희 쪽 식구들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제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동서는 딱 한마디를 주저없이 외쳐댔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저희 엄마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이에요. 어? 저 아줌마 혹시 옆집 파출부 아줌마 아니에요? 맞죠? 며칠 전에 저 마주쳤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마트에서 장 봐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파출부 아줌마 아니에요? 맞죠? 저 자주 마주치셨잖아요. 거기 옆집 주인은 젊어가지고 지금 임신해서 배불러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살림 봐주는 거예요? 어머,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좁아? 진짜 웃기다. 우리 옆집 파출부 아줌마 우리 시댁 식구 사부인으로 만난다는 게 웬 말이에요? 아유, 우리 집 격이 이렇게 떨어지나? 아무튼 진짜 재밌다. 동서의 한마디로 인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같이 얼어버렸고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표정 관리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들 굳어져 버렸어요. 그 황당하고 어색해져 버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선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얼른 자신의 와이프의 실수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원래 말이 좀 가볍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또 실수가 나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닐 거고 본인도 모르게 한 말일 거예요. 시동생은 거의 식은땀까지 흘려가면서 수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중 바로 대답하며 나선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이름이 뭐죠? 네? 엄마는 시동생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모르겠을 만큼 시동생이 여태껏 한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짜고짜 동서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네? 제 이름은 왜요? 아니,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이름이 뭐냐고요? 제 이름은 왜요? 고소하려고요. 그쪽 내가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말해봐요. 어머나, 고소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 모욕하고 명예훼손했잖아요. 당신 내가 바로 고소할 거니까 빨리 이름 뭔지 이야기해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언제 모욕을 했다고 그러세요? 명예훼손은 또 언제 했고요? 좀 전에 당신이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생각 없이 짓거렸던 게 전부 다 나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거예요. 당신 이름만 딱 말해. 그럼 내가 당신 신상 다 털어낼 수 있으니까. 이름이 뭐야 당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저희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는 거의 눈이 반쯤 돌아 있었어요. 평소에 저와 제 여동생을 훈육할 때도 누군가를 욕보이거나 뒷담화할 때 늘 상대방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다면서 호되게 혼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큰일이 났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화가 나면 불도저 같은 성향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컸어서 저는 걱정부터 앞서던 거 있죠. 아마도 저희 엄마는 워낙에 영웅심리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진짜 파출부였어도 혹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동서가 그렇게 했어도 엄마는 아마 똑같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꼭 엄마는 변호사인데 파출부로 오해를 받고 무실당해서가 아니라 동서의 그 생각 없는 언행 심사에 화가 나셨던 거라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를 내실 뿐이었죠. 근데도 동서는 저희 엄마의 성향을 모르는 데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점점 더 안하무인의 태도로 나아댔어요. 어머머, 아니 내가 파출부라고 한 게 뭐가 어떻다고 아줌마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역시나 사과의 마음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태도가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엄마는 아예 대놓고 참교육에 들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동서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죠. 저 파출부 아닙니다. 당신 나한테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여기까지 딱 듣고 나니 동서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표정으로 확 드러냈어요. 동서가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기를 시작하셨죠.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부인께 지금 그런 실수를 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지금 바짝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뭘 잘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을 해. 말대답은 얼른 죄송하다고 해. 아니 저는 맨날 장바구니 들고 옆집 드나드니까 당연히 파출부인 줄 알고 그랬죠. 이분 변호사셔, 변호사. 네가 아는 그 파출부가 아니라고. 얼른 사과드려. 네? 아니 변호사요? 절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나이도 많아 보이시는데 변호사라고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 말 똑바로 안 해?
변호사 직업에 나이가 뭐가 필요해? 당장 사과드려. 여전히 말버릇을 못 고치는 동서를 향해 시어머니는 진땀을 흘리며 말리셨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신이 가진 충격에 헤어나질 못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황당해하고만 있었죠. 네, 저 꼴에 나이 많고 변호사처럼 안 생기고 파출부처럼 생겼어도 변호사 맞습니다. 근데 사람의 직업에 귀천 없다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배운 적 없어요? 내가 아무리 파출부라고 해도 당신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깔깔거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큰 성인이면 알고 있어야지. 자, 지금까지 몰랐다면 내가 이제 제대로 알게 해줄 테니까 빨리 이름 대요. 당신은 좀 혼줄이 나봐야 돼. 저희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아주 단호하면서도 강단 있게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동서가 드디어 정신이 좀 차려졌는지 자세가 180도 확 바뀌던 거 있죠? 아이 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집 옆집 파출부 아주머니가 저희 시댁 사부인으로 온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절대 무시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변호사이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더 기가 막히네요. 내가 변호사였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거봐, 당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은연중에 파출부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변호사든 아니든 파출부든 아니든 당신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깔깔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전 진짜 입이 문제예요, 입이.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저는 입이 문제라면서 선배들이랑 친구들한테 엄청 맞기도 많이 맞았고 어른들한테도 많이 혼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한테도 맨날 혼나고 시어머니한테도 얼마나 혼나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버릇이 안 고쳐져서 맨날 이렇게 사고를 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동서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의자 위로 무릎까지 꿇어대면서 저희 엄마에게 잘못했다며 두 손을 싹싹 빌어댔어요. 그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귀엽기도 해서 속으로는 내심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거봐요. 지금까지 한 말실수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이젠 안 그래야지. 이렇게 당신 시댁 상견례장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딱 고쳐야지. 안 고쳐지는 게 어딨어? 지금 날 언제 봤다고. 그리고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곳은 거기 내 딸 집이에요. 내 둘째 딸이 거기 살아서 내가 왔다 갔다 한 거였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뭐 손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다 파출부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이미 동서가 제 여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옆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딜 다니셨던 걸까 싶었는데 그게 바로 제 동생네 집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날 제 동생은 일이 있어 못 왔는데 그게 딱 마침 또 걸려버린 거였죠. 게다가 시댁에서는 이미 저희 엄마 아빠 직업에 대해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걸 동서 귀에까진 안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러니 동서는 매일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엄마가 장바구니 들고 옆집에 들어가니까 그걸 친정엄마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파출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도 참 동서의 발상이 황당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웃기고도 어이없는 황당한 에피소드라는 사실에 저는 속으로 내심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정말로 제대로 저희 엄마에게 혼쭐이 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대며 그동안 자신의 입방정 때문에 크게 당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엄마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 아주 동서 참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세요. 저 진짜
다신 입방정 안 떨게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봐요, 젊은 양반. 사람 직업에는 귀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파출부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이유 없고 변호사라고 해서 깍듯이 대해야 할 이유 없어요. 누구라도 다 존중받아야 하는 직업들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사람은 그 직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무시할 권리가 없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네, 다 알아들었어요. 진짜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니 엄마의 화도 좀 누그러진 듯 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잘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자 그제서야 저희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끼어드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심성은 곱고 착한데 이렇게 한 번씩 말실수를 하네요. 저나 제 안사람이나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으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돈어른 봐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실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제 딸도 시집가면 식구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모습으로 봐선 한 번은 꼭 말 때문에 일 생길 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단돌이 잘하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물론 제 딸아이도 똑같은 실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책임지고 훈육하겠습니다. 다 큰 성인이어도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혼나야 할 것이 있으면 혼나야 하는 거니까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비록 이 아이들에게는 시부모지만 그래도 부모 노릇 톡톡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부인께서 정말 어지고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 저희는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집으로 장가가는구나 싶어서요. 물론 저희도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끼겠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믿어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현명한 말씀에 저희 엄마의 화는 다 풀린 듯 했어요. 덕분에 다시 원래 가져야 했을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면서 저희는 좀 더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동서를 볼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는 시댁 근처로 가서 집을 얻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수시로 오셔서 저희 집에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고 맞벌이하는 저희 두 부부를 위해 청소까지 해주시면서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답니다. 근데 딱 하나 또 흠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희 엄마에게 말로 그렇게 호되게 혼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동서는 또 한 번의 사고를 쳤습니다. 동서네는 맞벌이인 저희 집과는 달리 동서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시동생 혼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동서가 맞벌이하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걸 못마땅해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니, 저번 저희 가족 모임 때 형님이랑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거 얼핏 들었는데요. 어머니 혹시 형님네 집에 가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왜? 얘네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애들이잖니.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서 간 김에 청소 좀 해주고 했지. 근데 그건 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청소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도 청소해주세요. 저도 하루 종일 살림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청소해주세요. 저희 집에도 오셔서 청소해주고 가시라고요. 뭐야? 예, 너는 대체 얘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이 많은 시애미를 오히려 도울 생각을 못하고 집 청소를 해달라고 떼를 써? 철딱서니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너야말로 내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보길 했니? 아니면 설거지를 해보길 했니? 맨날 힘들다고 우리 집에 와선 밥만 얻어먹고 설거지는 죄에다 지 남편 시키고 거기다가 반찬을 한 번 해다 주면 그릇이라도 한 번 가지고 오는 법도 없으면서 어디서 청소까지 해달라고 해? 내가 네 가정부냐? 가정부야?
첫째는 내가 반찬 가져다 주면 꼭 그날 주말에 내가 반찬 싸줬던 통에 꼭 뭐라도 하나 꽉꽉 채워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 그리고는 본인이 알아서 우리 집안일 다 도와주고 간다. 근데 넌 반찬을 해다 줘도 고맙단 소리 한번 한 적 있냐? 어디서 날 가정부 부리듯 부리려고 들어. 너넨 앞으로 반찬도 없을 줄 알아.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이야기에 화가 잔뜩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성난 말에 동서는 금세 시무룩해져서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꼬리를 내리던 거 있죠.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면 진작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저도 빈통 가지고 왔죠.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통들 알아서 잘 챙겨가시길래 전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오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저희 집 청소나 반찬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또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동서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푹 쉬시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동서에게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었죠. 근데 동서는 말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은 어찌나 많은지 거실로 따라 나와서는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했고 그 말을 하면서도 계속 자잘한 실수들이 나와 시아버지가 혼을 내고 시어머니가 혼을 내는데도 귀가 죽는 법이 없었죠. 정말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은지 나중에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동서의 입방정에 관한 에피소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다 같이 주말에 불러 밥을 차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방에 들어가서 한참 거들어드리고 있는데 동서는 지금까지 주방 쪽에는 들어와 보지도 않다가 거의 식사가 다 만들어질 때쯤 들어와서는 하는 소리가 아주 과간이었죠. 동서는 시어머니가 열심히 끓여주신 돼지 김치찜을 한번 맛보더니 감히 상상도 못할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나, 어머님, 진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 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너무 짜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변하고 손맛도 변한다더니 그 짝이 딱 어머니네요. 아니,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치매 걸린 거 아니겠죠? 거기다가 이거 비주얼이 무슨 이거 개죽도 아니고 왜? 전 이거 한 번 먹곤 더 못 먹겠네요. 이걸 매일 먹어야 하는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쩐대요? 우리 어머니 앞으로 고스톱 좀 많이 치셔야겠다. 제가 자주 와서 쳐드릴게요. 저 고스톱 하나는 진짜 잘 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울그락불그락 변해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옆에서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도통 들어먹질 않았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입에 맛있기만 한데 뭘. 그리고 이 정도 비주얼이면 훌륭한 거지. 동서 또 말실수한다.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리고 치매라니. 어머니가 무슨 벌써 치매라고 그런 심한 말을 해. 진짜 자꾸 이러면 동서 나한테도 한번 혼나? 어머, 형님, 저 그냥 느낀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못 먹을 비주얼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형님도. 저랑 똑같이 느끼셨잖아요. 맛도 너무너무 짜고요. 저는 동서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시어머니 음식은 맛이 괜찮았어요. 생김새도 식당에서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가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마치 일부러 비꼴거리를 찾아서 말하는 사람처럼 정말 심하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나 이건 동서의 말이 선을 넘었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채로 동서에게 마구마구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니? 그래, 네 시엠이 노망나서 너 참 좋겠다. 너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 입버릇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어디서 감히 어른 앞에서 대놓고 노막 났냐 그러고 치매 걸렸나 대놓고 물어봐.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될 것이지. 어디서 치매를 따져? 야, 내가 치매 걸려서 너한테 빌부터 살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치매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치매가 있다더라. 내가 아주 벽에다가 똥칠까지 하면서 아픈 상태로 너한테 빌붙으면 너 어쩌려고 그따위로 말을 해. 됐어. 개죽이든 개밥이든 너한테 줄 거 하나 없으니까 너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만든 음식들을 싹 다 싱크대에 버려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방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동서에게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자초지종을 전부 다 들은 시아버지는 역시나 화가 단단히 나서는 동서에게 화를 잔뜩 내셨고요. 내가 진짜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어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나도 너 보기 싫다. 너 앞으로 그 말버릇 고칠 거 아니면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주 그냥 이젠 더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시아버진 화가 나서는 동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다신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느낀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는 싹싹 빌기를 시작했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한 거예요? 아이 참, 저 진짜 악의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진짜 치매였으면 그런 소리도 안 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너무 편해서 그냥 정말 편하게 이야기한 건데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제발 좀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너 그 말버릇 고치라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말이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다 큰 어른이면 눈치라도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아버지는 정말 화를 풀 마음이 없는지 동서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시동생과 저희 부부는 사태가 심각함을 느끼고는 동서를 데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동서는 밖에 나와서는 한참을 울어댔어요. 저희 부부 역시 동서의 잘못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았기에 더 할 말이 없어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기분을 좀 풀어드린 뒤에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날 시동생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시동생과 동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시댁으로 찾아간 듯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시동생이 동서에게 이번에 자기 부모님께 제대로 사과 안 드리고 그 말버릇 안 고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내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매일같이 찾아가 싹싹 빌어서 결국엔 용서를 받은 듯 했죠. 그 덕에 한동안 동서는 시댁에 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왔다가 갔었어요. 동서의 말실수가 없으니 어찌나 시댁이 평화롭던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롭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 동서는 또다시 기가 죽었던 게 살아나 조금씩 말이 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오직 제 앞에서만 말이 많아지길 시작했어요. 저는 또 일부러 시댁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동서가 말실수를 하는데도 몇 번이고 참아주었습니다. 동서는 참 다채롭게 본인의 말실수를 인지 못하고 저를 열받게 해댔어요. 형님은 진짜 옷발이 너무 안 받는 것 같아요. 형님은 허리가 통짜라서 그런 원피스 입으면 진짜 이상해 보여요. 꼭 뭐랄까 남자가 옷 입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나? 뒤에서 보면 여장 남자인 줄 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형님은 그냥 투피스 같은 거 입으세요. 형님 안목은 무슨 유치원생도 안 될 만큼의 수준이니까 그냥 제 말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건 뭐 조언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사람 꼽을 주는 건지 헷갈릴 만큼의 이야기라 저는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 표정만 보면 정말 악의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게 느껴져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좋게 말을 했죠.
동서 조언은 고마워. 새겨 듣고 나 투피스 입어봐야겠네. 근데 있지? 아무리 동서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잖아. 동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단번에 기분 나빠할 거야. 나도 솔직히 들으면서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언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좀 돌려가면서 잘 이야기해봐. 동서가 악의는 없다고 해도 맨날 그 단어 선택이 잘못돼서 어머니께도 그렇고 우리 엄마한테도 혼난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 말 새겨들어. 알았어요, 형님. 제가 또 말실수한 거예요? 새겨들을게요. 동서는 그때는 제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데 자칫하다간 동서와 한판 붙을 뻔했지 뭐예요. 형님, 솔직히 말이에요. 전 어머님이 형님 뭐가 예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얼굴도 제가 더 예쁘고 성격도 제가 더 사근사근하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는 형님이 예뻐서 난리래요? 진짜 가끔씩은 차별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니까요? 혹시 형님이 돈을 벌어서 그런가? 그럼 나도 맞벌이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형님네 집안이 좋아서? 듣기로 형님네 어머님이 변호사 하는 데다 아버님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은퇴하셨다면서요? 아니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 그런 거 좀 따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별나셔 하여튼. 저는 제가 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절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저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만큼은 제가 참으면 안 될 것 같다 따끔하게 말을 했죠. 동서, 말 가려서 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단어 선택 조심해서 하라고. 어머님이 날 예뻐하시는 건 내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동서는 그 말벗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고치고 게다가 시어머니 일을 한 번 도와드리길 했어. 아니면 며느리 노릇, 자식 노릇을 한 번이라도 정성껏 해보길 했어. 맨날 시댁 와서는 밥만 축내고 집안일 하나 안 거들고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 때도 시어머니 혼자 만들고 계시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나 같아도 그런 며느린 하나도 안 예쁠 것 같은데? 그런 애가 거기다 말까지 막말해서 맨날 사람 열받게 만드는데 예쁠 수가 있냐고. 저는 그동안에 동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확 째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형님 아주 잘나셨네요. 아니 솔직히 형님 그러는 거 다 가식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고 가식 떠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일 안 하는 제가 부러운 거 아니에요? 시댁에 올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랑 주방에 박혀있고 저는 거실에서 시아버님이랑 노니까 그게 부러워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서,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예 안 될 사람이었네. 입 아프게 말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됐어. 그냥 동서는 그대로 살아. 남들한테 미움을 받든 말든 사랑을 받든 말든 다 자네 자업자득이니까. 저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확 나가버린 것처럼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또 금세 기분이 혼자 풀려서는 글쎄 저한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뭐예요. 그때는 가족들끼리 또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시댁으로 가서 한창 밥을 다 먹고 남편들 2명은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두 분이서 오랜만에 심야 영화 보러 다녀오시라고 데이트를 보내드린 날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남편들의 설거지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틈타서 또 동서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동서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 아이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뜯을 수밖에 없었죠. 형님, 근데 제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진짜 형님네 어머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형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솔직히 저 그때 형님네 어머니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저 같으면 그런 집에서 절대 못 살아요. 아마 몇 번이고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무시무시하네. 형님네 어머님 옛날에 왕따 아니었을까요? 그런 성격에 변호사 하신 것도 아마 학창시절에 성격이 워낙에 세서 친구가 없어 공부만 해야 하니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있잖아요. 학교마다 꼭 한 명씩 겉도는 애. 아마 형님네 어머님이 그런 쪽이셨을 것 같아. 그래도 뭐 본인에겐 좋겠네요. 친구는 잃었어도 직업을 얻었으니. 저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전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말이라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잠시 뜸을 들이고 있었죠. 근데 동서의 말 폭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형님네 어머니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버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인내심이 대단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으신 건가? 나 같으면 그런 여자랑은 한시도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막 부부싸움 하면서 뭐만 하면 고소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법 이야기하면서 사람 피 완전 말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지. 형님은 두 분 싸우시는 거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극장감이겠다. 어때요, 형님? 진짜 법 얘기하고 고소 얘기하고 그래요? 어서 말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온몸에 털이 선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우리 엄마 아빠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이성이 돌아오기도 전에 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야, 네가 진짜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야, 너보다 1000배 100배 낫고 어딜 가든 존경받는 분들이야. 알아? 너같이 가볍고 천박한 애가 함부로 거론할 분들이 아니란 소리야. 알아들어?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저는 정말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일자 남편들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와서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래 갑자기? 이거 놔. 오늘 인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워낙에 분노가 일어서 힘이 장사가 되다 보니까 남자 둘이 말려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지지 않고 동서도 저 못지않게 저를 막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저희 둘의 싸움은 막 격해졌습니다. 이때 영화 보러 나갔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마 두 분이 나가고 얼마 안 되어서 밖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냥 돌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서 갑작스럽게 돌아오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엉켜서 싸우고 있는 걸 보셨어요. 두 분 다 깜짝 놀라서 저희를 말렸고 그래도 둘이서 떨어지지 않자 시아버지께서 크게 호통을 치셨죠. 이것들 다들 그만 못해? 당장 둘 다 손 떼! 시아버지 호통에 저희는 겨우 싸움을 멈췄어요. 그 뒤로는 둘 다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내내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혼난 것은 바로 동서였어요. 두 분은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라고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그래도 좀 알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뒷목까지 잡으시면서 동서를 호되게 혼내셨죠. 내가 진짜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아니 어떻게 뒷담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자식 되는 사람한테 그 부모 욕을 하니? 네가 진짜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냐? 어? 너 정말 사부인 말씀처럼 고소라도 당해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당장 사과해. 네 형님한테 정중하게 고개 숙이고 사과해라. 아이 참, 아버님. 저 진짜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어요. 뒷담화 아니고 농담이었다고요. 형님이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농담도 못하나요? 네, 농담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했어. 그게 어떻게 농담이야?
그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쁠 말인데. 너 제발 그 입버릇 좀 고쳐라, 제발. 너 다시 우리 집에도 발 못 붙이고 싶냐? 어? 당장 사과해. 동선은 시아버지의 호통에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사과를 들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지금 당장은 동서 사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는 동서와 마주쳐도 아예 저는 아는 체도 안 했습니다.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갔었어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 둘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셨지만 저는 먼저 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보다가 안 되겠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저희 둘을 호출하셨고 물 좋은 계곡으로 저희 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 둘 다 술 마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차 끌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라. 늦지 않게 와. 저희는 둘 다 그 말에 택시를 타고 어머님이 호출하신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보자마자 마주보고 앉히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자, 니네 오늘 여기서 다 풀어라. 제발 풀어.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첫째 너는 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고, 둘째 너는 뭘 잘했다고 형님한테 귀를 팍팍 쓰고 있는 거냐? 어? 오늘 둘 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말하고 제발 풀어. 이 자리에서 끝내라. 안 그럼 이젠 내가 니네 얼굴 안 본다. 시어머니는 아주 독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한참 고민을 하던 찰나에 동서가 먼저 오늘 떼던 거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시어머니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동서가 지난날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사실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는 재혼해서 떠나버리고 아빠는 아주 가끔 저를 보러 오셨을 뿐이었어요. 어머님도 제가 친엄마 없는 건 아셨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곤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오냐오냐 키워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진짜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 줄도 몰랐고요. 저는 그냥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자꾸만 저도 모르게 실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 근데 진짜로 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동서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맞다. 둘째네는 엄마가 안 계셔. 그래서 아마도 그날 사부인한테 혼날 때 많이 무서웠을 게야. 내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으로 주고 싶다고 해도 부족한 게 많겠지. 그러니 첫째 네가 많이 이해해줘라. 그리고 둘째 너도 또 깨달았으면 이제 좀 고치고. 저희 셋은 그날 동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어머니의 다독임을 받고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시원한 계곡물에 같이 발도 담그고 맥주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면서 셋이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아졌어요. 동서는 때때로 또 옛날처럼 말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고 저희가 혼낼 때마다 고쳐나가기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우리 사이는 거의 친자매처럼 친해져서 저는 제 동생까지 동서에게 소개해주면서 셋이서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또 한 번은 동선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때도 저와 제 동생이 동서 옆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질투하실 정도라 저희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서 열심히 놀러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네요. 저는 그냥 철딱선이 없는 동생 하나 더 생겼다는 셈 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동서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어디 가서 사기나 좀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단속까지 하고 있네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동서는 그동안 말로 사람을 아주 세게 때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부드러워져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네요. 여러분도 부디 그러시길 바랄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 동서가 더 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오늘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